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0회 기출문제 재배학, 원예 작물학 보겠습니다. 작물 분류 거의 첫 번째 문제는 분류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뭐 나오면 땡큐죠. 주는 문제. 자, 52번 볼게요.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 시설 환경 했었죠. 광 분포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온도도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토양을 중심으로 물어보네요. 시설 내 환경. 네. 옳지 않은 것은 강우의 차단 맞죠? 네. 염류 농도가 높다. 용탈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노지에 비해 염류가 집적돼서 토양 pH가 높아진다가 돼야 되겠죠.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사실 이거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밭작물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지만 특히나 시설, 한 작물만 재배하면 토양 통기가 불량하다. 노지에 비해서 공기도 다 밀폐, 차단돼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2번을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염과 물이 생성되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 이들을 총칭해서 염류라고 한다. 자, 그럼 염류에는 질산칼슘 제가 말씀드렸죠? 질산칼슘, 비료, 산도 있고 염기도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염이 되기도 하지만 이 비료, 염이 이렇게 각각 나눠지기도 하겠네요. 그쵸? 나눠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염류가 시설 특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염이 용탈되지도 않고 뭐 시설 자체의 특징에 의해서 안에서 뭐 토양 그 통기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집적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pH가 꼭 높아질까요?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옳은 것은 높아진다겠죠? 자, pH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었잖아요. 그쵸? 여기 중성이고. 제가 예시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때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염기성 토양에만 염류가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산성 토양일수록 산성 토양, 산이 많아요. 염기 농도가 강하면, 아니 산도 많은데 염기도 강해요? 그러면 염류가 집적된다. 그것도 맞는 예시다.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염기의 종류도 많고 뭐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염이 집적되면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안에 산도 있다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고 보통 이 정도에서 멈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류 토양을 제가 이렇게도 분류했었어요. 염류 토양, 염류 알칼리성 토양, 이거를 순서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알칼리성 토양, 즉 염기성 토양. 이 친구들. 완전히 pH가 이쪽으로 가지 않은 이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염류 토양과 염류 알칼리 토양은 뭐가 다른가? 이거는 구성 성분, 그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거기까지 신경 쓰실 건 없고 중요한 건 염이 집적되면 pH가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까지 오진 않는다. 그래도 pH가 높아진다는 맞고요. 네. 오케이. 시설 환경 중에서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은 거 하나 더 해보면요. 시설에 이산화탄소, 시설 그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자, 밀폐돼 있어요. 오지 않아요. 밖에서 어떤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양이 시설에는 어떻다? 그 작물 주위, 뭐 통로 이거 기억나시죠? 작물 주위에서는 농도가 어떻다? 흡수하잖아요. 광합성 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 저기 출입구는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탄산시비한다. 이건 이론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 부족하고 왜 탄산시비를 하고 이런 거. 네. 시설 내 환경에서는 다 불균형, 불규칙, 온도든 광이든 이산화탄소든 기억나시죠? 그거. 그리고 수분의 이동이 어떻게 된다?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이런 관계 없는 거지만 수분의 이동이 어떻게 된다? 시설은 일단 시설 자체가 특히 고온기에 접어들면 안에 온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이 많아요. 증산이 많아요. 토양 속에도 혈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슨 혈관? 모관, 모세관. 우리 왜 토양 속에 수분하고 공기할 때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모관 현상에 의해서 증산이 많이 돼요. 자, 일반 노지는 어떻게 돼요? 강우 때문에 수분의 방향이,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건 차단돼 있잖아요. 피복제로 차단돼 있어요. 강우가 차단된 상태에서 안에 고온이고 그럼 혈관이 있으니까 수분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또 식물에서는 수분이 증산하고 그럼 결국 토양 속에 염이 집적되면 이 집적된 염이 물에 의해서 끌어올려져서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이 표층토에 염이 집적이 돼요. 그쵸? 표층토, 즉 작토층에 염이 집적이 돼서 염류장애가 일어난다. 네. 염류장애까지. 자, 그러면 너무 또 여기 이거 말고도 여러분 복잡하시면 다른 거 맞추시면 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요수량. 또 나왔네요. 요수량. 옳은 것은 참 치사하게 났어요. 작물의 건물 1kg. 1kg, 건물 1kg이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g. 땡.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건조에 잘 견디는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적겠죠. 네. 여기를 바꾸시든 여기를 바꾸시든. 예를 들어서 조나 기장이나 이런 친구들 내건성이 더 강하잖아요. 수분이 많은 친구들보다. 그렇죠?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요수량이 적다. 건조에 잘 견디는 작물은 수분이 적다.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우리 MB 맥수 제가 이 그룹 내에서 세부 그룹 내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박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기장하고. 호박 명화주과에 속하는 이 그룹에 속하죠. 그다음에 기장 맥류에 속하죠. 아니 맥류랜다. 여기에 속하죠. 네. 요수량이 높다. 수분이 많다. 맞아요. 네. 요수량이 옳은 것은 예, 맞아요. 네. 요수량이 작은 작물, 즉 건조시키는데 수분이 적은 작물,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생육 중 적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 다 몰라도 하나만 확실히 알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에서 저온장애의 초기 증상은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에는 토양 속에 산소 부족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용이 스토리가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도장애. 냉해든 이건 동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해든 아니면 고온해든 열해. 온도장애에서는 뭐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가 연결? 세포 막부터. 원형질 막, 세포 막 같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된다고요? 저온, 뭐 빈결점 이상이든 이하든 아니면 너무 고온, 그럼 세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장난다고. 우리 그림도 봤잖아요. 원형질의 분리가 어떻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식물은 이렇게 세포 벽이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 자, 얘가 세포막. 역할이 뭘까요? 우리 많이 했잖아. 반투막. 그쵸? 투과성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세포 안과 밖을 분리해 주잖아요. 당연하겠죠? 세포질, 원형질과 밖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 또 흡수하고 배출하기도 하는 역할. 그쵸? 그런 걸 해요. 근데 이 세포막이 구성이 성분이 뭐냐면 봤더니 이건 이제 모든 세포막이 동일해요. 지방, 지질. 그리고 단백질이에요. 자, 이 지질은 이제 요거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올까 봐 인지질과 그다음에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네. 어쨌든 지질, 지방이다, 지방. 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방이다, 지방. 여러분, 지방. 기름 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매칭 되시죠? 기름이 온도가 차가울 때, 그러니까 너무 낮을 때랑 너무 고온일 때랑 기름 상태가 어때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냉해, 동해, 고온에 온도가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세포막이 이 지방 때문에, 지질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겠구나.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낮은 온도 또는 빈결점 이하의 온도. 지금 냉해가 생육적은 이하의 온도잖아요. 그쵸? 이거는 고온, 이상 고온일 때 그럼 얘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태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의 역할이 뭐라고요? 안을 보호한다, 세포질, 원형질을 보호한다. 또 뭐를 투과시키거나 내보낸다. 그럼 얘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영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라서.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원형질을 보호할 수 없고. 투과, 내보내는 모든 기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거기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객관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근사치의 답을 얻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이 10회 시험에서는요.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지방, 지질. 우리 지방은 여러분 익숙한 거 불포화 지방과 지방산까지 쓸게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이 있죠. 그래서 왜 음식 먹을 때도 튀긴 거는 막 트랜스 지방이 많다. 또 포화 지방이 많다. 좋지 않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메가3는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지방이지만 이 친구는요. 응고되는 경우 그 경우 비율 그 적어요. 즉 녹는 점이 낮아요. 자, 반대로 이 친구는 녹는 점이 높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10도라는 임의의 온도를 볼게요. 10도라는 임의의 온도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 뭐 2도 볼까요? 2도. 자, 불포화 지방산은 10도, 2도 낮은 상태, 2도 상태에서도 이때에도 액체라는 거예요.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화지방산은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즉 2도 상태에서는 아직 안 녹았어요. 뭔 얘기예요? 고체 상태라는 얘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2도 상태에서는 아직 안 녹았어요. 고체 상태, 응고돼 있어요. 10도쯤은 돼야 녹는, 이거 임의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10도쯤은 돼야 녹아요. 액체 상태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포막의 주된 성분이 지질인데 지방 두 가지로 나뉜다. 불포화 지방산은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그냥 뭐 액체 상태 유동적이다. 그런데 포화 지방산은 좀 높아야지 녹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유동적이지 못하다. 응고되기 쉽다. 자, 그러면 세포막에 이 친구 중에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온도 환경이 됐을 때 대응이 잘 되겠네요. 만약에 포화지방산이 많다? 그러면 얘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웬만한 온도에서는 거의 유동적이지, 흐르지 못하고 플루이드하지 못하고 응고돼 있다는 얘기예요. 응고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단단해지겠죠? 세포막이 딱딱해지겠죠? 반대고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세포막이 단단해지지 않고 유동적이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얘가 많은 게 좋겠죠. 당연히. 됐죠? 자, 중요한 건 세포막은 지질,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좋은 거. 사람하고도 똑같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유동적이니까 이게 더 대응이 잘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세포막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머리. 이거 했었죠, 우리? 머리. 머리는 물을 좋아해요. 친수성. 꼬리. 물을 안 좋아해요. 소수성. 머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포막이 있을 때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머리들이 밖에, 수분이 있는 밖을 향해요. 근데 얘가 한 층이 아니에요. 두 개의 층,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물을 좋아하니까 수분이 있는 밖을 향하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꼬리들이 안을 향하고. 자, 얘를 세포막, 인지질의 이중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화면 바뀌기 전에 또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 세포막의 상전환, 다른 말로 상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세포막이 상전환이 일어났대요. 상전이가 일어났대요. 제가 이거 우리 어디서 했을까요? 발육상 할 때 썼을 거예요. 발육상 할 때. 페이즈, 하나의 상. 트랜지션, 전환. 간단히 얘기해서 세포막의 상전이는 뭐냐면 어떤 온도 자극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규칙적으로 돼 있거든요.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온도 자극에 의해서 세포막이 지방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온도, 지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온도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애들이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지 맘대로. 여기 하나 있다가, 여기 하나 있다가, 뭐 여기 하나 있다가 지 맘대로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포막의 상전이라고 해요. 용어들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걸 거예요. 작물에서 저온장애, 일단 온도장애예요. 초기 증상은 지질 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 이해되시죠? 지질,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어떤 게 맞니? 이중층,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 얘는 일단 땡. 세포막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별말 아니에요. 온도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된 애들이 불규칙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불규칙적 상전환이 일어나니까 저온장애일 때, 고온장애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애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상전환이 일어나며 지질 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 써놨을 텐데 포화지방산 여기 있네요. 녹는 점이 높아요. 어느 온도가 돼야 녹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응고 상태, 고체 상태, 고체화가 용이해요. 네. 그러면 고체화가 용이하다, 응고 상태이다. 얘가 낮을수록 저온에 강하다. 아무래도 유동적이어야지. 그렇죠? 그럼 여기 만약에 반대로 불포화지방산 높을수록. 됐죠? 네. 답은 세포막 낮은 3번. 근데 사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 또는 이런 내용까지의 문제는 그동안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이런 거 우선순위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100점 만점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하시면 좋지만 나 이해 못하겠다 싶으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습해, 수해일 때는 토양 속의 산소 부족부터 온도, 저온이든 고온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내동성이 강한 작물, 뭐 그다음에 내열성이 강한 작물, 세포적인 특징을 보면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부터? 세포 막부터. 그럼 여기 벌써 답이 50% 줄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건 뭐 만약에 모르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걸 막 우선순위로 두고 공부하시진 마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우리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다 잡고 가야죠. 이것도 이번 시험은 참 그래요. 이거랑 이따가 블루베리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아는 건데 극성수송. 뭐야 이게? 그쵸? 측아, 부정아, 맹아, 정아는 들어봤어도 아는 버드잖아요. 눈. 그는 뿌리잖아요. 룻. 다른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측지. 그건 또 가지잖아요. 브랜치. 그죠? 측지가 나오면 시토키닌 분열 시토 할 텐데 측근, 부정근, 정근. 즉 정상적인 뿌리 이외에서 나타난 곁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곁뿌리.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꼭 IAA, IBA, NAA 뭐라고요? 옥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걸려요, 여러분. 하나는 걸려요. 옥신에 대해서만 뭐 수십 페이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가 나올 줄 알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공부한 거 하나씩은 걸린다. 자, 그럼 극성수송. 폴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부에서 선단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생장점의 분포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극성수송. 옥신의 특징 중에 하나, 용어를 그냥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근 및 부정근해. 여러분 이거는 옥신은 우리는 정화우세가 10문제 나오면은 한 7, 8문제는 정화우세가 나와요. 정화를 제거해버리면 치가가 발달하고 이거는 눈하고 뿌리는 다른 겁니다. 옥신은 줄기에서 만들어진 옥신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옥신은 뭐죠? 생장이잖아요. 옥신 집의 생장. 정상적인 뿌리 외에 겹뿌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거 시토키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시토키닌은 측지예요. 측지. 그래서 이거는 옥신에 관한 것. 여기 있네요. 옥신. 선단부에서 기부를 향해 수송되고 반대로 수송되지 않는 옥신의 극성수송. 이런 거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톤이랑 뭐 IAA, NAA 이런 거 자꾸 알아놓자고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10회 보시면은요. 이런 조금 이상한 용어들, 낯선 용어들,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 말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쉬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난 몰라 그냥 찍기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쉬운 문제들만 풀어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재배학 어려운 문제 몇 개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수는 괜찮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육묘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보통은 이제 전파, 적파.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조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취목번식, 영양번식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영양번식 우리 뭐 했었죠? 삽목, 삽목은 컷, 자른다. 그쵸? 전목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대목의 접수. 그래서
원래 영양번식 무성생식은 환경 적응성이 유성생식에 비해 약하지만 대목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 토양 적응성, 병충해에 대한 적응성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취목. 자, 취목은 우리 그림으로 또 봤었죠. 네, 여러 가지, 또 이름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휘무지. 뭐 얘는 접붙이기, 얘는 뭐 저기 꺾고지. 우리말로도 한자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뭘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말 휘어서 묻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볼게요.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 말 그대로 휘무지를 못할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뿌리를 내는 거예요. 얘는. 삽목은요, 뿌리를 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취목, 휘무지는 뿌리를 내요. 여기 높은 곳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건 뭐 고취법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격가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성토법이겠네요. 성토법. 이 외에도 우리 뭐 이렇게 물결파상법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당목취법 기억나시죠? 여기 다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뭐 양취법이니 공중취법인 취목이니 뭐 이름 다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번. 네. 자, 탄질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들만 다 맞추셔도 기본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탄질비 n분의 c. 우리 도식화 시켰죠? c는 생식생장, 영양생장. 그냥 생식생장, 영양생장에서 끝내지 마시고 생식기관이 뭐더라? 종자, 그 다음에 여기 꽃, 그 다음에 열매, 얘는 뿌리, 줄기, 이 기관들의 생장, 그쵸? 질소는 무기 성분이지만 식물 호르몬에서 우리 뭐랑 매칭시키자? 지베렐린하고 매칭시키자. 그쵸?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작물체 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 또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탄질률이라 하며, 과수에서 환상박피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여기를 껍질을 벗겨내요. 뭐가 포함된 껍질? 체관부, 물관부 기억나시죠? 체관부,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이동하는, 물관부, 뿌리에서 흡수한 게 이동하는, 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체관부. 그러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이동하다가 딱 막혀버려요. 밑으로 못 가요. 체관부가 없으니까. 도로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불룩해진다. 여기 쌓인다. 환상박피. 그럼 여기에 뭐가 쌓여요?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 탄수화물이 쌓인다. 됐죠? 아, 그렇구나. 환상박피 잎부분의 CN율이 어떻게 돼요? 얘가 쌓이면 분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 얘는 뭐라고요? 도식화 시켰더니 생식생장, 꽂는 분화, 촉진된다. 됐죠? 네. 3번. 그 다음에 여기 비료 나오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기태, 무기태 비료를 묻잖아요. 여기서 우리 유기태, 무기태 처음 들어보는데 유기물, 무기물 했잖아요. 무기. 여기서 만약에 무기태에서 우리 질산, 암모니아 뭐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질산태가 유기태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질산태는 무기비료. 네. 병 또 나오네요. 네. 병. 진균병. 이건 뭐 이제 금방 아시겠죠? 네. 여기 잘록병을 모잘록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오갈병, 바이러스병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벼 흰마름이 여기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오케이. 이건 이제 뭐 다 세균이든 곰팡이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 암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병이 계속 나오잖아요. 넘어가고요. 자, 블루베리. 요거 나중에 정답이 2와 4로
한번 볼까요? 블루베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복, 불, 밤. 뭐예요? 산성에 강한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 이건 쉬워요. 2번 쉬워요. 4번은 뭘까요? 4번. 단일 화서가 나오고 이 앞에는 어떤 화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왜 정답이 4번까지 됐는지. 자, 화서, 꽃차례. 우리는 흔히 무한 꽃차례, 꽃이 계속 피는 거. 유한 꽃차례, 이건 아세요. 무한 꽃차례는요, 왜 꽃이 계속 고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펴요. 계속 무한 꽃차례. 이론적으로는 계속 피는 거예요. 네. 무한 꽃차례. 그렇구나. 이렇게도 나뉘지만 이거를 이제 꽃차례를 화서라고 한다면 무한 화서, 유한 화서 이렇게도 하지만 단일과 복합으로도 나뉘어요. 단일, 꽃차례가 하나. 한 번, 여러 번 하고 다른 거예요. 한 종류의 꽃차례. 요거는 같은 꽃차례가 여러 번 나타나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꽃차례가 나타나는 거. 요거는 횟수. 단일, 복합은 꽃차례 종류. 네. 그럼 꽃차례가 도대체 뭔가? 꽃차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꽃차례들이 있어요. 이런 꽃차례를 설명해 놓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이해되시죠? 사실 이거를 다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이건 말하고 그림을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장하고 그림을 봐도. 자, 근데 한 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이게 총상화서에 관한 설명이래요. 총상화서. 꽃차례 중에 하나. 네. 근데 블루베리는요. 지금 블루베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잖아요. 블루베리는 찾아보니까 단일화서 맞고요. 총상화서도 있고 산방화서도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단일화서는 지금 하나의 꽃차례. 그럼 총상화서 하나가 일어나는 단일화서가 있는 거고 산방화서 하나가 일어나는 단일화서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설명이 불충분한 거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산방화서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블루베리 어떤 품종만 뭐 총상화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번만 맞춰도 정답 맞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1번에 대한 설명, 블루베리 특징, 과실, 과립, 급격하게 비대에 생장하는 유과기, 정체기, 과립비대기가 있대요. 네, 그렇구나. 포도도 그렇구나.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흡. 원래 수확이 끝나면 작물은 수분 이제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건 끝났죠. 근데 호흡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계속 일어나는 거. 증산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급증하는 게 있어요. 호흡 급등형. 반대가 비호흡 급등형. 네. 여기 뭐 영어로 보면 저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호흡 비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둘 다 뭐 다 쓰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호흡 급등형 과실, 후숙이 일어나는 과실. 후숙. 뭐 때문에 호흡 급등이 일어나요? 에틸렌. 일단 수학 이후에는 여러분 식물 호르몬 에틸렌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에틸렌이에요. 에틸렌. 화훼에서도 에틸렌 가까이 두면 금방 시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 급등형 과실 3번.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과일에서 갑자기 익어버리는 과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고요. 쭉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관목성, 우리 관목, 교목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덩굴 뭐 이런 거. 네.
뭐 온실 형태, 온실 형태 나오면 10번 나오면 9번은 벤로형 나와요. 벤로형. 넘어가겠습니다. 양액 재배 방식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뿌리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하여, 지난번에 NFT라고 나오더니 이번엔 방막 수경. 이래서 제가 처음에 재배학 말씀드릴 때 출제위원이 한자어로 할지 순우리말로 할지 일본식 그대로 번역한 이상한 한자어로 할지 영어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강의 중에 제가 영어 한자어 막 이렇게 우리말 하는 거는 다 알아놓자. 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까 뭐 세포막의 상전환이 뭐 옥신의 극성수송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 이거 10회 점수 꽤 맞으셨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피복제 또 나오잖아요. 피복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질 필름 중 PVC 보온성이 가장 몇 번 해요, 이거. 그쵸? P는 뭐라고요? PE. 폴리에틸렌은 광투과율이 가장 높다. 하여튼 먼지 잘 부착한다. 이런 거 서로 잘 부착한다. 이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하고요. PVC에서 이거 하나 더 보자고요. 자, 시설 피복제는 다 좋아야 되죠. 다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만 낮아요. 그게 열 전도율이었죠. 밖에 열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다 좋아야 되는데 광투과율, 뭐 내후성, 뭐 다 좋아야 되는데 열 전도율만 낮아야 된다. 열 전도율만. 그러면 여러분 연질 피복제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나올 수도 있지만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거. 요거.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파트 1의 기초, 법률 쪼개기, 그 다음에 손해평가 유령의 계산 예시 문제들, 재배학 기초 문제들, 그리고 파트 2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시간이 없으시면 기출문제가 기본이고 해설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교재 문제집, 문제풀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